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복귀라고 불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예고할까요? 이 예언적 순간은 무엇이며 우리는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해야 할까요?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1월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가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를 대항한 모든 것, 정부와 그의 적들이 사법 시스템을 사용하여 그에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는 법률 소송, 법률 전쟁, 그런 일 후에 일어선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의 암살 시도, 그중 하나는 1초도 안 되는 찰나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둘째, 미국의 문화적 분위기가 이 사람을 적대시하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언론, 할리우드, 엘리트 최상위층,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그를 책에 나오는 모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를 선동가, 파시스트, 히틀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뻔뻔스럽게 왜곡했습니다. 그가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것을 왜곡하여 여성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여성에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에게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왜곡하여 그가 그녀의 처형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그의 캠페인 행사를 친나치 집회라고 비난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통 유대인,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포함된 집회였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그 일을 행했고 그를 위험한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가 노골적이고 뻔뻔스럽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녀가 한 말에 대해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그녀가 실수했을지도 모른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은 흑인 남성들이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편견을 가진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하지 않는 것은 유독한 남성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며 남성 전체를 비하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속여 그들의 등 뒤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하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마치 신성한 권리인 것처럼 떠벌리고 정부가 우리 삶의 문제인 낙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전에는 개입된 적이 없었던 미국 정치에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오프라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에서 레이디 가가, 인디애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에 이르기까지. 물론 우리 시대에 빛나는 지성들인 더 뷰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말라를 재선되도록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세뇌하여 장기를 절단하여 마치 반대성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성인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남성은 마조키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투표하여 더 많은 학대를 받도록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도 거의 같은 감정을 느꼈고 히스패닉계 남성과 모든 배경의 사람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미국 상당 부분이 좌파, DEI 레인보우,
성별 대명사, 온형 마르크스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미국 문화에 대한 세뇌와 장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보수 추종자들을 중으로 가득 찬 파시스트라고 부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미국에서 파시즘의 유일한 실제 위협은 실제로 좌파에서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대학교, 초등학교, 엔터테인먼트 산업, 헐리우드, 텔레비전, 언론, 미디어, 기업계, 심지어 정부 법 집행기관까지 장악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코드가 부과되었습니다. 발언 금지, 취소 문화, 플랫폼 폐지, 자금 중단, 은행 폐쇄, 화재, 시위, 반대자들의 침묵, 심지어 그 의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조차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적들을 감옥에 가두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 자신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아기 살해에 항의한 할머니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반대자들을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실제로 우파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사실상 가족계획연맹의 아기 신체 부위 판매 의제를 폭로한 친생명 활동가를 상대로 중범죄 혐의를 제기한 사람은 해리스 자신입니다. 그녀는 자신들을 폭로한 그의 범죄로 이 남성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즈조차도 이번 선거가 미국의 엘리트의 시각에 맞선 대중적 반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미국 문화를 장악해온 좌파의 반성경적, 반신적 의제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잠시 유예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다면 그녀는 미국 전역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죽일 수 있는 급진적인 낙태 정책을 강요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세뇌와 절단을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의제, 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의제, 단순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 사역자, 기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의제를 부과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에서 잠시 유예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의 타락에서 민주당 대통령은 그 타락을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화당 대통령은 그것을 늦추는 경향이 있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인가요? 하나님이 미국의 영적 타락을 늦추시기 위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 행정부 시기에 타락을 멈추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걸까요?